애쓰지 않고도 나와 타인을 편하게 대하는 법. 지난주 수요일 오후 이명숙 씨는 동창회에서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30년 만에 만난 친구들 앞에서 그녀는 내내 웃으며 즐거운 척했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가슴 한편이 답답했습니다. 왜 나는 편하게 있지 못하고 항상 긴장 안에 살까? 왜 나 자신보다 남의 시선을 먼저 의식하게 될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한 채 그녀는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바로 이 순간,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을 떠올리고 계실지 모릅니다. 평생을 남을 배려하며 살아왔는데 정작 자신은 편안하지 못했던 순간들, 타인에게 상처 줄까봐 하고 싶은 말을 삼켰던 기억들, 그리고 그렇게 애쓰고 나면 찾아오는 깊은 피로감 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50평생, 60평생을 살아오면서 왜 우리는 아직도 사람 관계에서 편안함을 느끼지 못할까요? 왜 가족 앞에서도, 친구 앞에서도, 심지어 나 자신 앞에서도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할까요? 박윤정 씨는 올해 62입니다. 평생을 착한 며느리, 좋은 엄마, 성실한 직장인으로 살아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그녀를 칭찬했고 그녀 역시 그런 평가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환갑을 넘긴 어느 날 거울 속 자신을 보며 그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정작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한 번도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 밤 그녀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60년을 살았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 아는 것이 이렇게 없다는 게 두려웠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 아이들이 원하는 것, 시어머니가 기대하는 모습, 직장 동료들이 바라는 이미지는 또렷이 알고 있었지만 정작 박윤정이라는 사람은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그녀의 변화는 작은 것부터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지금 이 순간 내 기분은 어떤가? 내 몸은 어디가 불편한가? 처음에는 이런 질문들이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평생을 남을 먼저 생각하며 살았기에 자신에게 집중한다는 것 자체가 이기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며칠, 몇 주가 지나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알아차리기 시작하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자신을 더 챙기기 시작하니 오히려 타인에게도 더 진심으로 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되었고 하기 싫은 일에 억지로 동의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녀가 깨달은 가장 큰 비밀은 이것이었습니다. 나를 편하게 대할 줄 알아야 남도 편하게 대할 수 있다는 것. 나 자신에게 솔직하지 못하면 타인에게도 진정성 있게 다가갈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강민호 씨의 이야기는 또 다른 깨달음을 줍니다. 올해 58인 그는 평생 완벽주의자로 살아왔습니다.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항상 최선을 다했고 실수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자신에게도 주변 사람들에게도 높은 기준을 요구했습니다. 그런 그가 심장에 이상을 느껴 병원을 찾았을 때 의사는 스트레스성 질환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였습니다. 이제 그만 긴장을 풀라는,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경고였습니다. 병상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그는 자신의 지난 삶을 돌아봤습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려고 애썼던 순간들, 남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밤을 새웠던 날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놓쳐버린 소중한 것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이들과 놀아주지 못했던 주말들, 아내와 대화 나눌 여유를 갖지 못했던 저녁 시간들, 친구들의 모임을 거절했던 수많은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퇴원 후 그는 달라지기로 결심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때로는 실수해도 된다고 자신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평생 몸에 밴 습관을 바꾸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일을 대충 마무리하고 퇴근하는 날이면 밤새 불안했고 아이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세상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완벽함을 내려놓자 주변 사람들이 더 편안해했습니다. 직장 동료들은 그에게 더 스스럼 없이 다가왔고 아이들은 아빠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당신을 만나는 것 같다고, 이렇게 편안한 당신이 훨씬 좋다고 말입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애쓰지 않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긴장과 강박에서 벗어나 본질에 집중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최은희 씨는 평생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누가 부탁하면 무조건 들어줬고 자신이 힘들어도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착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었고 미움받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렇게 30년을 살다 보니 어느새 그녀의 삶은 온통 다른 사람의 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전환점은 딸의 한마디였습니다. 엄마는 왜 항상 남의 일만 하고 사세요? 엄마 인생은 언제 사실 건데요?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딸의 눈에도 자신의 모습이 그렇게 보였다는 것이 충격이었습니다. 그날부터 그녀는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절하는 연습을 말입니다. 처음에는 거울 앞에서 혼자 말해봤습니다. 미안하지만 그건 어려울 것 같아요. 이번에는 도와드리기 힘들 것 같습니다. 제 사정이 있어서 말이죠. 목소리가 떨렸고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서 실제로 거절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상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상대방도 담담하게 받아들였고 관계가 깨지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가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하자 사람들이 더 존중해 주었습니다. 무엇이든 들어주는 사람보다 선택적으로 돕는 사람의 도움이 더 가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압니다. 거절은 상대방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존중하는 행위라는 것을. 모든 부탁을 들어주는 것보다 진심으로 도울 수 있는 일만 선택하는 것이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든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자기 위주로 살면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것 아닌가요? 남들이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정답은 이렇습니다. 진정한 자기 돌봄과 이기심은 다릅니다. 자기 돌봄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반면 이기심은 타인의 필요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전자입니다. 윤석철 씨는 이 균형을 찾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젊었을 때 그는 지나치게 자기 희생적이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회사를 위해 자신을 완전히 비웠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번아웃이 왔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이후 그는 정반대로 살았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 챙기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관계가 단절됐고 외로움이 찾아왔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극단은 답이 아니라는 것을, 중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자신을 돌보되 타인도 배려하는 그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찾은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매번 선택의 순간마다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이것이 나를 너무 희생시키는 일인가? 아니면 나에게도 의미 있고 상대에게도 도움이 되는 일인가?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균형이 잡혔습니다. 때로는 자신을 우선하기도 하고 때로는 타인을 돕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선택을 하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온 결정이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관계가 회복됐고 내면의 평화도 찾아왔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관계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배우자, 자녀, 손주, 형제자매, 친척, 이웃까지 챙겨야 할 사람들이 끝없이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면 정작 자신은 돌보지 못하고 지쳐갑니다. 김영자 씨는 이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손주 돌보기, 자식들 집안일 도와주기, 아픈 남편 간병하기, 친구들 모임 챙기기 등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쓰러졌습니다.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는 과로와 스트레스라고 진단했습니다. 병상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그는 자신의 지난 삶을 돌아봤습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려고 애썼던 순간들, 남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밤을 새웠던 날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놓쳐버린 소중한 것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이들과 놀아주지 못했던 주말들, 아내와 대화 나눌 여유를 갖지 못했던 저녁 시간들, 친구들의 모임을 거절했던 수많은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퇴원 후 그는 달라지기로 결심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때로는 실수해도 된다고 자신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평생 몸에 밴 습관을 바꾸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 일을 대충 마무리하고 퇴근하는 날이면 밤새 불안했고 아이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세상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완벽함을 내려놓자 주변 사람들이 더 편안해했습니다. 직장 동료들은 그에게 더 스스럼 없이 다가왔고 아이들은 아빠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당신을 만나는 것 같다고, 이렇게 편안한 당신이 훨씬 좋다고 말입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애쓰지 않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긴장과 강박에서 벗어나 본질에 집중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애쓰지 않고도 나와 타인을 편하게 대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자기 인식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 감정이 무엇인지, 내 몸이 무엇을 원하는지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실제로 실천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솔직한 표현입니다. 내 생각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물론 상대를 공격하거나 상처 주는 방식이 아니라 나를 주어로 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쁘다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느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완벽함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따로는 실수해도 괜찮고 모르는 것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진정한 여유가 생깁니다. 네 번째는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면 끝이 없습니다. 누군가는 항상 나보다 나아 보일 것이고 그러면 나는 영원히 부족한 사람이 됩니다. 각자의 삶에는 각자의 리듬이 있습니다. 나는 나의 속도로 가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연습입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50년, 60년 몸에 밴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도하고 실패해도 다시 시도하는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생각보다 소중합니다. 이제는 진정으로 나답게 편안하게 살아갈 자격이 있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애쓰며 살았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서도 시간을 쓸 때입니다. 그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애쓰지 않고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 나를 사랑해야 남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메시지를 접할 수 있도록